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수업도 저희 집 공사 관계로 녹화 강의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누실명하고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작품인데 두 작품 다 당나라 때 작품이죠, 그죠? 누실명은 어, 유석이라는 분이 썼고, 그 밑에 것은 이백이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음, 어떤 작품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 두 작품의 해석이 주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유명했던 구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크게 마음이 와 닿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왕발의 등왕각 서문에서 특히 이제 이 처음 여기 나오는 첫 두 구절이 고금의 절창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고 나서 이게 과연 왜 그렇게 절창이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 구절의 묘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겠고 감상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두 구절을 여러분이 이제 한문 읽기가 아주 이제 공력이 깊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이 아주 명구가 됨을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해석은 잘 되시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변려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꾸의 원칙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예, 이게 사륙구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사륙의 이 문구하고 서로 잘 어울러져서 제가 같이 뒤에 나오는 네 구절도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지는 노을은 외로운 물오리와 함께 날고 가을 물은 넓은 하늘의 색깔하고 더불어 같다. 그러니까 그 색깔하고 같은 색깔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절창이라는데 여러분이 사실 이게 어, 묘하게 좀 잘 지었네 이런 느낌은 있어도 과연 이게 절창이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감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고깃배에서 저녁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지냐면은 파양호의 예, 물가까지 퍼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꾸를 이뤄 가지고 기러기 때 기러기 때가 진을 이루었다. 기러기가 진을 이루었으니까 기러기 때라고 하면 되고요. 기러기 때가 어, 차가운 기운에 놀라서 그 소리가 형량의 포구에서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약간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이 감상을 100%까지 이제 하기가 힘든가?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경력이 일천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양대 정민 선생님이 편찬한 책 중에서 한시미학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중에 다섯 번째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대목이 우리나라 작가인 정지상이 쓴 송인이라는 한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 송인이라는
한시가 절창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한시, 한문의 명구를 알아보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우선 송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헐장제 초색다라고 하죠. 비개인 긴두개 풀빛이 곱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군 남포 동비가라고 했어요. 남포에서 임을 보내는데 슬픈 노래가 나온다, 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 해서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별, 루, 연년, 첨, 녹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은 비개인 두 개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거기서 비가 막 고였으니까 풀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색채감이 살아날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약간은 선명한 색채가 보여지는 가운데 남포에서 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어, 슬픈 감정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줄의 시상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어,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과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공간적인 배경은 나와 있는데 풀빛이 곱다, 비가 개었다. 이거는 이제 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동강 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사실 남포라는 곳도 이제 평양 밑에 있는 지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별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보태지니까 도저히 마를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 이 시상의 전개가 절창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우리나라에서 칠원절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한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 해석을 하냐면은 쭉 가서 어, 예, 중국 사신들이 결정적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던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이 시를 읽고 굉장히 크게 감탄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건 사실입니다. 어, 중국에서요 사신들이 한국에 조선시대 때 많이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사신들이 묵는 어, 특정한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표할 만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시를 걸어두었는데 첫 번째로 걸리는 시가 이 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신들이 이걸 읽고 결정적으로 감탄했던 장면이 송군 남포라는 표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절묘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3구에서 4구 넘어가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죠? 이 발상 자체가 절묘하다. 대동강물이 자기가 흘리는 눈물 때문에 절대로 마를 수가 없다. 라는 이 시상이 얼마나 절묘한가. 이래서 이 어, 시가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런데 중국 사신들은 남포라는 송군 남포에서 임을 보낸다 이 말에 지금 감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정보인 겁니다. 연유가 있을 건데요. 그 유장한 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런이 국가에서 그대의 손을 잡고 동쪽으로 가서 고운님을 남포에서 떠나보내네라고 해서 2000년도 전에 구런이라는 시인의 작품에서 이미 남포에서 임을 보낸다. 송군 남포라는 그 시상이 이미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의고, 옛날의 어떤 그 표현을 흉내내는 것 또는 정고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강어머니 그 유명한 이별 노래에서도 보면은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라고 해서 남포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그대로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당나라 맹교의 요 보면은 이 작품에서 보면은 가을날 남포에서 헤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백낙천 백거이의 남포의 작별에서도 보면은 남포의 구슬픈 작별이라고 해서 송군 남포라는 게 중국 사신들한테는 이걸 읽으면은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유명했던 표현들이 다 되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송군 남포에 대해서 중국의 사신들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자기들 문학사의 배경을 뗄래야 뗄 수 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지상의 송인을 읽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연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은 최소한 3년 이상의 한시에 대한 소견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배경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야지만 한시 감상의 포인트가 사실은 이런 어떤 다양한 소스로부터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저리 주저리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는 하평성인 가운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운목에 속하는 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써가지고 이 송인이라는 작품이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대로 봐서 이런 이제 다자, 가자, 파자 이런 운두를 제대로 써서 어, 훌륭한 시를 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평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평측에 대한 어떤 지식이 습득을 여러분들이 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은 제가 올려드렸던 그 한시 감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 100%가 아닙니다. 어, 굳이 따지자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주를 많이 살펴야 되고 실제 상황과 맞닥뜨려 가지고 어떤 한시의 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살펴봤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평칙의 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한자를 읽지 않습니까? 한국어로도 한국 한자음으로도 읽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 한어 병음으로도 읽는데요. 문제는요. 지금 이런 작품이 최소한 1000년 전, 1500년 전의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의 발음은 지금의 발음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하평성이라는 이런 예, 용어를 쓰고 있죠. 평성. 그때는 평성, 사성,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라고 해서 어, 총 이제 전체적으로 사성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성부터 4성까지 하고는 다른 사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평성도 상평성과 하평성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어의 어떤 음운 체계하고 달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평층만 얘기해도 그런데 어, 그 발음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 병음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자음 모음의 조합들 이런 것들도 그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성은 그때 우리처럼 지금 기역, 리을,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이 들어간 입성이라는 발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잖아요. 이 정도로
어떤 발음의 체계가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평측의 체계와 발음의 체계가 다르니까 그때 당시의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그 음가가 지금의 음가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한시를 그리고 한문 문장을 처음 바로 들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감상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따라서 이런 한시의 평가는 한시에 대한 제대로 된 감상을 하려면은 이 옛날 사람들의 의문에 대한 어떤 그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한시의 평가를 하는 게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단원을 끝내면 이 대목을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쓰기를 한 선생님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남포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지명이거든요. 대동강하고 이제 어디입니까? 예, 저기 수도인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대동강 하류 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남포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이제 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포자가 이제 포구 포자죠. 그리고 남자는 방향을 나타내는 남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남포라는 지명은 여기저기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었던 포구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얘기할 때는 그런 실제 지명이 있었다는 것도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감상에서는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상을 하기에는 약간 빠진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 남포라는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을 때는 실제 지명을 썼지만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대대로 역대로 내려왔던 그 어떤 저 많은 조금 전에 언급되었던 그 역사적인 어, 문학적인 효과를 또 감안을 해서 이중적인 수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것까지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지명을 개입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어의 그 어떤 유장한 문학사적인 문학사적으로 담겨 있었던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를 해서까지 그렇게 창작을 해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발견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시에 대한 어,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정도로 사실 그렇게 짧은 7자 곱하기 4줄 하면은 얼마입니까? 28자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도 한자 한자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작가의 안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 한시 그리고 한문에 대한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자,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예, 여기 보면은 그 어떤 담겨져 있는 그죠? 여러 가지 의상들이 사실은 이게 이 작가가 단순하게 이렇게 제시를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쌓여져 왔던 어떤 문학적인 클리셰이를 한번 꺾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신다면 그야말로 그렇게 해낼 수가 있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 자 길게 좀 이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